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딱 뭐였나 하시면은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3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의 질문 메인 주제였죠? 그 메인 주제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민우님의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이죠 당연히.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좀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양한 글들도 저도 접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정리했던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영어가 하나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채팅창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1번은 당연히 코딩 능력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빠지겠습니까? 빠지면 안 되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1번은 당연히 코딩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굉장히 뭔가 뭉뚱그린 추상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코딩 능력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개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코딩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또 어떤 의견을? 네,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코딩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디서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코딩을 한다고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했는데 코더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왜? 약간 네. 요즘 코더냐 아니면 네. 프로그래머냐 약간 이런 뭐랄까 좀 좋은 논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을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급 능력이다 라는 그런 글을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조금 차용해서 그 공감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짜는 거는 생각보다 그러면은 어렵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이렇게 돌아가라. 일단 돌아가.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든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복사하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빨리 돌아가고 그 버그 없이 돌아가고 대용량에서 돌아가는 그런 제대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예를 들면 라인 같이 돌아가는 메신저를 일단 대충 만들어라. 대충. 뭐 대학교 프로젝트에서는 일단은 뭔가 데모 시나리오에 맞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만들어라. 생각보다 어떻게든지 메신저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요즘에는 쉬운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라인 정도로 그 어떤 iOS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도 빠르게 동작하고 수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만들어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 굳이 말하자면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협업하고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리더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라든지 뭐 CI/CD 같은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그 보안 같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완성도 있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되게 시야가 넓어야겠네요. 시야가 넓어야 되고 정말 그냥 돌아가는 코드랑은 정말 이 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제대로 된 제품으로서 동작하는 코드, 협업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좋은 코더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역시 첫 번째는 코딩 능력일 것이다. 코딩 능력이고 어렵다. 어렵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말 길게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지만 CS 지식도 있어야 되고 코드와 플랫폼에 대한 그 도메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코딩할 때 막히면 검색하지 않고 혼자 고민해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검색해보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막히는 게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A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힌 거면 당연히 이제 당장 뭐 고민하실 게 있겠습니까? 검색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 정말 로직, 알고리즘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일단 고민을 해보시면 꼭 검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답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잘해야죠.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화를 네. 나누고 있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리모트 환경이 되었잖아요. 원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모여 있을 때도 그렇게 개발자들이 막 맨날 옆에 앉아 있다고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모트 환경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잘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이제 텍스트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모든 걸 미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로 그리고 내 정말 내가 한 것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로 문자로 다 이루어지고 뭐 때로는 당연히 뭐 줌 같은 미팅을 하겠지만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리누스 토발즈 인터뷰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가 30주년인가 됐기 때문에 네. 30주년 기념 인터뷰였거든요. 거기서 리누스 토발즈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요즘에는 이제 코딩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뉴스그룹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대응을 한다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코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커리어가 쌓이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양한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일들 이 전체적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글로 대부분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 저기 이제 댓글에서 코인도지님이 이제 블로그나 리드미에 글을 작성할 때 보는 사람이 이제 쉽게 글을 잘 작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자스럽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개발자스럽게 글을 잘 쓴다는 게 뭘까요? 근데 일단은 뭐 당연히 개발자스럽게 쓰는 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할 말만 딱 작성하면서 이제 좀 기승전결 있게 잘 쓰는 거겠죠? 네. 소설 쓰는 거랑은 아무래도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딱딱 필요한 것들 위주로 되게 간결하게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글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경험이고 노력이고 자기만의 고민들이 꾸준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다시 아까 나온 표현이지만 지식 노동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잘 쓰려면 일단은 많이 써야죠. 네, 많이 써보고 또 많이 보시고 네. 다른 분들 쓴 것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메일 썼더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경험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또 이제 그래서 경력자분들이 이메일을 좀 잘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맨날 쓰고 하다 보면 네. 익숙해지니까 거기서 실패해서 배우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대답이 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네. 약간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또 이제 글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 능력은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네. 이것도 약간 혹시 개발자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들으면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대부분 모든 질문은 아니지만 답이 있잖아요. 답을 주어지죠.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근데 이제 현실에는 실질적으로 당면에 있는 질문도 모호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 맞아요. 질문을 정의하는 것도 어려워요. 질문에 대한 것도 없고 조건도 다 실질적으로 다 파악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다양한 문제들에 접하고 그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 게
직장인이고 개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 그러면 좀 다양한 그 능력이랄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 생각에 좀 호기심이 좀 있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의지가 잘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하시는 분들, 모든 매사에 좀 적극적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끈기가 있으신 분들. 왜냐면 하다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꾸준히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 이게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버릇이나 습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트레이닝 하시면 늘어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착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이야기랑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개발자가 가지면 가장 좋은 습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뭐 코딩하면서 뭐 기술의 뭐 선택을 이유, 뭐 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또 문제 해결 능력이랑 좀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우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게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을 수 있거든요. 약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평가하기도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과 분들이 채용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컨텐츠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꼭 부탁드리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